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토킹팡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키우고 있는 생물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제가 이 지금까지 키웠던 생물들에 대한 좋음이나 아니면 고충 이런 것들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이제 곤충을 좋아했어요. 특히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이런 거 지금 좋아하는 아이들 엄청 많은데, 저 때만 해도 제 주변에는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은 항상 저를 따라서 곤충을 잡으러 가거나, 아니면 겨울에는 손도끼 들고 썩어나무 막 산에 올라가서 패야 되거든요. 그렇게 패서 잡거나 이런 식으로 경험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이런 거 키우면서 번식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방에 보면은 그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유충통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계속 키울 수 있거든요. 이런 게 한 수백 개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번식시키고, 번식시킨 걸로 다시 짝짓기 시켜가지고 알 낳고 애벌레 낳고 다시 성충되고 분양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지금도 되게 활발하게 되지만, 그때 당시에도 곤충 카페나 뭐 이런 데에서 개인 간의 거래가 굉장히 활발했거든요. 그래서 뭐 택배로 해가지고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람들이랑 좀 교류를 많이 했죠. 동호회 사람들이랑. 근데 우리나라에는 장수풍뎅이 종류는 정말 별로 없습니다. 있어도 다 조그마한 거고, 제일 그냥 기본적인 그냥 장수풍뎅이라는 명칭을 가진 녀석이 가장 이제 대표적인 종류인데, 그 녀석 빼고는 사실 뭐 키울 때 재미가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사슴벌레 종류는 그래도 꽤 돼요. 예를 들어 넓적사슴벌레, 톱사슴벌레, 다우리아 사슴벌레, 홍다리 사슴벌레, 애사슴벌레 뭐 등등. 그때 가장 귀했던 게 뭐냐, 바로 왕사슴벌레였습니다. 이 왕사슴벌레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가격이 굉장히 비쌌어요. 일본에는 이런 기사도 났어요. 일본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곤충 강대국이거든요. 거기는 곤충을 키우시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 곤충 샵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아요. 거기서 뉴스 같은 게 뭐냐면, 왕사슴벌레 8.2cm 짜리가 1억에 거래가 된 게 있어요. 그때 당시 1억. 그럼 지금이면은 진짜 한 3, 4억 이상의 가치겠죠. 그렇게 비싼 녀석을 인터넷에 찾아봐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근데 돈이 없었기 때문에 엄마한테 얼마까지 해줄 수 있냐, 그래서 엄마가 정말 크게 써서 5만원까지 할 수 있다. 근데 그때 당시 5만원이면 여러분, 지금 당시 뭐 15만원, 20만원쯤 돼요. 큰 돈이죠, 큰 돈. 그때 4.3cm 짜리 수컷이 요만해요. 요만한 게 45,000원인가 그랬어요. 그거 요만한 거 받고 막 좋아해가지고 진짜 애지중지하게 키우고 막 이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큰 게 왜 비싸냐면요, 보통 얘네들은 알, 애벌레, 번데기, 성충, 보통 이런 식의 진화 과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성장을 하냐면요, 애벌레 때 다 성장을 해야 됩니다. 번데기에서 성충이 되잖아요. 성충이 돼서는 얘가 아무리 처먹어도 자라지가 않아요. 애벌레 때 정말 풍부한 영양가가 있는 먹이를 잘 먹여놓고, 이 그람 수를 빵빵빵하게 크게 불려놓은 상태에서 번데기가 되고 성충이 되면 그 성충이 엄청 크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벌레 때 관리가 정말 중요하고, 유전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큰 녀석 밑에는 큰 녀석이 나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애들끼리 룽가룽가를 해가지고 낳은 애에서 엄청난 영양분을 먹이고 크게 만들면 이게 이제 엄청나게 값어치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게 큰 걸 만들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값어치가 비싼 겁니다. 하지만 왕사슴벌레가 특히 더 크면 클수록 좀 값어치가 있긴 했어요. 다른 애들도 값어치가 있긴 한데 사실 고만고만 했었죠. 이제 그렇게 곤충을 키우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인터넷에 보니까 타란툴라라는 독거미가 있더라고요. 그 독거미를 보고 나서 와, 이건 또 뭐지 하고 너무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다시 엄마를 전화했죠. 엄마, 나 진짜 이거 무조건 키워보고 싶어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파랑새 수족관이라는 인천에 있는 곳에 가가지고 거미를 입양을 해왔어요. 자, 근데 얘네의 장단점이 뭐냐면요, 처음에는 너무 재밌어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성향이, 여러분들 뭐 헌터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약간 사냥하고 요런 애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곤충 중에서도 사마귀 이런 거 좋아하고 거미 이런 거 좋아해요. 왜냐면 걔네들은 다 사냥을 해서 먹는 애들이잖아요. 풀 갉아먹고 이런 애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귀뚜라미 같은 거 넣어주면은 진짜 막 멋있게 외국 영화에서처럼 막 독거미가 사냥을 하고 이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멋있고. 근데 이게 반복되잖아요. 사람이란 게 지루해지잖아요. 이 먹이 먹는 장면을 봐도 어린 마음에 금방 질려버리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이 얘한테 정이 막 가진 않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리고 사슴벌레나 장수풍뎅이 이렇게 막 만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네는 막 만지기엔 사실 위험합니다. 왜냐면 독이 있잖아요. 근데 독이 센 종류도 있는데, 제가 키웠던 종류는 로즈 헤어라는 종류인데 입문용 타란툴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이 별로 안 세요. 한 꿀벌 정도? 그래도 독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가진 알러지마다 독성에 반응하는 게 달라요. 만약에 내가 알러지가 있는지 모르고 물렸는데 응급실에 안 가고 그냥 처침하다가 호흡곤란으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쉽게 만지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육장 청소 같은 거 하려면 얘를 잠깐 빼내야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은 통 같은 거에 대고 엉덩이를 툭툭툭 치면은 얘네가 바바방 이렇게 기어가요. 그때 이제 통에 딱 넣는 거거든요.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톡 쳤을 때 이 타란툴라 같은 경우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엉덩이를 이렇게 비벼가지고 자기 털을 날려요. 근데 그 털이 쉽게 여기에 박힙니다. 박힌다기보다 데이는 건데, 이 데이면은 이 털에도 독성이 있기 때문에 알러지를 일으켜요. 막 손 엄청 만들고. 저 그래서 한 3일 동안 초등학생 때 막 손 긁으면서 다닌 적 있어요. 근데 너무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리고 또 탈출을 잘합니다, 여러분. 탈출을 잘하는 게 뭐냐, 이 거미들이 벽에 굉장히 잘 달라붙어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벽에 막 그냥 이렇게 서스러
스러머시 올라가요. 미끄러운데도 그냥 막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 뚜껑이 살짝 열려있거나 하면 이렇게 더듬더듬거리면서 그냥 바로 나가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타란툴라가 탈출한 적이 있는데, 저희 부모님을 예로 말씀드리면 저희 어머니는 되게 강하세요. 이 강하다는 게 뭐냐면은 겁이 좀 없으시고 공포 영화 같은 것도 이러고 보고, 저희 누나도 그래요. 저희 아빠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 어머니가 겁이 좀 없기 때문에 타란툴라가 탈출해도 제가 알려준 방법으로 통통 치거나, 아니면 엄마는 그냥 아예 손으로 올려버려서 이렇게 넣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었지, 일반 사실 엄마들 보면은 안 그러잖아요. 정말 막 무서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근데 저는 모든 엄마는 저희 엄마 같은 줄 알았어요, 사실은. 왜냐면 나는 그런 모습을 봐왔으니까. 근데 커가면서 알았죠. 아, 우리 엄마가 진짜 이런 거에 대해서 겁이 없고 정말 대단했구나. 자, 이제 그러다가 제가 또 가재에 빠지게 됩니다. 가재에는 어떻게 빠지게 되냐, TV에 봤는데, 저번에 영상에서도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바이킹앤닷컴이라는 그 사이트에서 가재를 수입해온 거예요, 호주산 가재를. 그래서 그거를 이제 TV에서 우연히 보고 나서 우와, 너무 멋있다. 왜냐면 우리나라에는 가재 종류가 딱 한 종류가 삽니다, 참가재. 나머지 뭐 미국까지나 막 이런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전부 다 생태 교란종이고 아니면 외래종이고, 이 참가재는 다 커봤자 요만해요. 근데 거기 호주 가재 막 다 크면 이만하더라고요, 민물가재가. 그러다 보니 거기에 빠져가지고 엄마 쫄라가지고 사들이면서 키우고, 어항 막 이만한 거 집에 몇 개씩 갖다 놓고. 근데 그때 제가 사회생활에 조금 눈을 뜨게 된 게 뭐냐면, 이제 동호회, 카페 동호회에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활동했어요, 초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 거기서 형들도 만나고 아저씨들도 만나고 하면서 다 같이 막 가재 샵에 새로운 가재 들어왔다 하면 가서 막 구경하고, 이런 게 굉장히 빈번했어요. 그때 가재를 함과 동시에 사실 파충류도 이제 계속 하고 있었어요. 처음 제가 입문했던 뱀이 하나 있어요. 뱀을 보고 사실 너무 키워보고 싶어요. 왜냐면 그것도 사냥을 하잖아요. 뱀은 사료를 절대 먹지 않습니다. 무조건 살아있는 쥐나 아니면 냉동해서 해동한 쥐나, 그리고 싱싱한 것들을 먹여야지 가가지고 강아지처럼 사료 냠냠냠 거리고 있지 않아요. 처음에 이제 뱀을 사러 어떤 다른 인천에 있는 거기 갔어요. 그때 참 인천에 그 파충류 가게들이 조금 많았어요. 갔을 때 처음 구매한 게 뭐냐면 알비노 콘스네이크라고 해가지고, 진짜 정말 예쁘게 생기고 크기도 작아요. 입양했을 때가 한 30cm 정도, 얇기도 막 요래가지고, 그거를 딱 12만 원인가 그때 당시에 이제 엄마한테 쫄라가지고 샵에 가서 실무 영접을 했는데, 너무 진짜 영롱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한 순금 100톤보다 이게 훨씬 더 영롱한 거예요. 와, 너무 예쁘다 해서 가가지고 이제 키웠죠. 키우는데도 처음 재밌고, 왜냐면 얘네가 콘스네이크라는 종류는 이게 핸들링이 가능해요. 테임이라고 하거든요. 테임이 돼 있어가지고 핸들링이 가능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맨날 핸들링하고 목에 걸고 막 컴퓨터하고 이러다가 또 다른 뱀 키워볼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찾아보니까 물뱀이 있더라고요. 이거 좀 저렴해요. 그때 당시에 3만 원인가 그랬는데, 물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리본 스네이크, 가터 스네이크,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얘네는 물뱀이다 보니 열대어를 먹어요. 그래서 항상 열대어를 보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키우냐면, 채집통 이렇게 해두고 여기 가운데에 해먹 같은 거를 걸어둬요. 그럼 여기 해먹이 육지에서 쉬는 곳이고, 그 밑에는 물을 채워줘야 돼요. 그 물을 채워주고 그 밑에 이제 물고기를 넣어놓으면 얘네가 해먹에 있다가 배고프면 내려와가지고 착 사냥해서 먹는, 그런 되게 자연적인 구조를 필요한 거였는데, 얘가 생각보다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데려와서 일주일 만에 막 2마리가 죽고 3마리가 죽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요거는 못 키우겠다. 지금은 수입이 금지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질병을 일으킨다고 해야 되나, 뭐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수입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일 키우기 힘든 렉기 왔네요. 돈 제일 많이 들어요. 얘 다음 힘든 게 뭐냐면, 은혜 키우는 게 제일 힘들어요. 내려가. 그러다가 또 어떤 뱀을 키워보지 하다가 킹 스네이크라는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 그때 당시엔 돈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키우다가 키우고 싶은 거를 분양을 하고 그 돈으로 다른 생물을 데려오고, 이렇게 굉장히 많이 했어요. 사실 이게 지금은 그러진 않는데, 그때 당시에는 나이도 어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정이 막 금방금방 들진 않고, 아니면 정이 들었다가도 금방 실증 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또 콘스네이크를 분양하고, 이번에는 킹스네이크인데, 흰색 검은색에는 밴디드 킹스네이크라고 있어요. 이 밴디드 킹스네이크는 정말 예쁩니다. 근데 콘스네이크와 킹스네이크의 차이가 뭐냐면요, 사실 뭐 큰 차이 없거든요. 약간 외형상의 차이가 살짝 있긴 한데 성격 차이가 큽니다. 콘스네이크는 대부분 순하고 킹스네이크는 대부분 싸나워요. 물론 테임, 핸들링이 돼 있는 애들은 괜찮은데, 제가 데려온 킹스네이크는 저기 샵에서 핸들링이 잘 돼 있다 해가지고 데려와서 한 이틀 만졌어요. 이틀 만졌는데 안 물더라고요. 그래서 3일째 딱 됐을 때 뚜껑 열어서 만지려고 했는데 얘가 바로 그냥 팡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지 하고, 저는 사실 물리는 거를 싫어해요. 어릴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러분, 저는 개 같은 거 잡다 물잖아요. 전 바로 털어요. 진짜 습관 마냥 그냥 바로 이렇게 털어버려요. 심지어 물렸을 때 안 아파요. 안 아픈 녀석한테 물려도 바로 털어요. 일단 물리는 게 싫어요. 어렸을 때도 친구 집에 갔어요. 친구가 햄스터를 키우더라고요. 이 햄스터 중에서도 로브로스키 햄스터라는 애가 있어요. 약간 갈색인데 굉장히 쬐끔해가지고 굉장히 귀엽게 생겼거든요. 근데 얘가 한 가지의 단점이 뭐냐면, 성격이 조금 포악한 애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얘가 로브로스키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만져본다. 그래서 야, 니 만지지 마라. 초등생. 야, 내가 집에서 거미도 키우고 뭐도 키우고 하는데 이거 못 잡겠어? 이러면서 막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만져봐라 해가지고, 야, 내가 이거 바로 테임 시켜줄게 해가지고 딱 만져보자 바로 이게 문 거예요. 물자마자 바로 이렇게 털어버렸어요. 터니까 이 햄스터가 그 침대 밑으로 들어가고 막 장롱 밑으로 들어가서 2년은 못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걔네 수명이 2년인데 어디서 썩은 냄새가 안 나는지. 아무튼 친구야, 그때 미안했다, 진짜 미안했다.
됐다. 어제 저는 무는 걸 싫어해가지고 킹스테이크가 물려고 하자마자 이 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더 키워봤어요. 훈련을 엄청 시키면서. 그런데도 좋아지는 타다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순한 뱀을 키우고 싶다 해서 볼파이톤이라는 종류를 가지고 왔는데, 볼파이톤이라는 종류는 크기가 요만해도 굵기가 굵어요. 근데 그 그립감 있죠. 이 핸드폰도 여러분 구매하실 때 그립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볼파이톤의 그립감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얘는 전 세계적으로 제일 순한 종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 애예요. 걔는 진짜 제가 지금도 정말 너무 좋아하는 뱀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너무 순하거든요. 그래서 그 녀석을 진짜 몇 년 동안 정말 잘 길렀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다른 녀석 키우고 싶다 해서 다른 녀석을 데리고 왔는데, 어떤 녀석이었냐면 버미즈 파이톤이라는 종류였어요. 여러분들 동물원 같은 데 가보시면 이벤트 하잖아요. 뱀 막 두꺼운 거 목에 걸고 사진 찍고 하는 이벤트 하는데, 보통 이제 갈색에 약간 얼룩덜룩한 뱀을 걸거나 아니면 노란색에 얼룩덜룩한 뱀을 걸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버미즈 파이톤이라는 종류예요. 얘네가 이제 3m까지 커지거든요. 굉장히 커지고 굵기도 굵어지고. 근데 노란색은 알비노 버미즈 파이톤이라고 하고, 일반 그냥 갈색은 그냥 버미즈 파이톤이라고 해요. 그때 당시에는 알비노 버미즈 파이톤이면 거의 한 돈 100만 원 정도 줬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많이 또 활성화가 돼가지고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그때 버미즈 파이톤은 한 30만 원 정도. 그래서 버미즈 파이톤을 또 데리고 와가지고 키우다가 얘 좀 충격이었어요. 이때 이후로 뱀을 많이 안 키웠던 것 같은데, 왜 충격이었냐면 얘가 변비에 걸렸나봐요. 이 뱀들 같은 경우에는 변비에 좀 잘 걸려요. 그래서 항상 따뜻한 물에 온욕을 조금 시켜줘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수학여행을 다녀왔나? 어디를 갔다 왔는데 버미즈 파이톤이 뒤집어서 죽어있는 거예요. 죽어있는데 똥꼬 보니까 똥꼬가 파열돼 있고, 버미즈 파이톤이 한 요만했거든요. 똥이 이만한 게 새덩이가 나와 있으면 죽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는 변비 때문에 장파열에서 죽었구나 해서 너무 충격 먹고 얘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제가 그때 이후로는 뱀을 잘 키우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뱀 얘기만 했는데 뱀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이제 동화뱀들도 거쳐갔죠. 크레스디가 있고 지금도 키우고 있잖아요. 그 녀석도 거쳐가고, 사바나 모니터 지금 키우고 있잖아요. 그 녀석도 사실 키웠었고, 사바나 모니터 말고 나일 모니터라는 녀석이 있어요. 얘는 사바나 모니터랑 비슷한데 제일 큰 문제는 싸나워요. 나일 모니터도 키웠었는데 이 나일 모니터를 좀 크게 키웠어요. 한 요 정도 됐어요. 제가 이제 중학교에 다니면서 얘를 관리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밥은 주는데 막 사육장을 치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야, 얘가 이렇게 하면 키우지 마! 일단 엄마가 냄새가 나니까 그걸 씻긴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고무장갑 2개를 끼고 나일 모니터 목을 이렇게 팍 해서, 다른 엄마들은 못해요. 나는 그때 엄마들은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목을 팍 잡으면 꼬리 잡고 이렇게 얘랑 막 이렇게 씨름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하다가 욕조에 넣고 물로 막 걔를 막 닦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에 닦여도 돼요. 퐁퐁 막 비누 이런 거만 안 쓰면 돼요. 막 닦인 거예요. 엄마가 그걸 닦이면서 사육장에서 냄새가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구역질 하더라고요. 난 뒤에서 저거 다 끝나면 난 이제 개 두드려 맞겠구나 생각해서 막 조마조마한 마음인데, 엄마가 할 때마다 뒤에서 계속 이렇게 웃음 참았었죠. 그렇게 해서 딱 끼고 나서 엄마가 얘는 너무 크고 너가 아직 감당하지 못한다 해서 분양을 했어요. 분양을 하고 나서 사바나 모니터 큰 녀석을 데리고 왔어요. 또 이게 저도 멍청했지. 왜냐면은 얘는 싸나워서 내가 관리를 못한 거야. 그러면 순환애를 하면 관리를 할 수 있어. 이런 정말 생각 없는, 책임 없는 마음에 그때 너무 어렸어요. 그때 진짜 키웠던 애들아 너무 미안하다. 사바나 모니터 55cm짜리인가 이런 녀석을 데리고 왔어요. 굵기도 막 이만하고. 근데 거기서 말하는 게 뭐였냐면은, 전에 키우셨던 분이 얘 방에서 풀어놓고 키웠어요. 근데 머리 진짜 좋아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방에서 풀어놓고 키워줘. 그래서 처음에 이제 동대문역에서 개인 거래를 하고 얘를 이제 박스에 담긴 상태로 집에 와서 꺼내려고 하는데 무는 거예요. 야, 이거 롯데다. 나를 언제든지 물 수 있는 녀석과 내 방에서 동거를 해야 된다니. 왜냐면 저 방에 풀어놓고 키울 생각이었거든요. 엄마한테 허락도 맡았고, 엄마한테 왜냐면 순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진짜 사바나 모니터 애들이 순한데 걔는 안 순한 거예요. 오자마자 바로 손가락 하나를 날려버리려고 한 거예요. 제 손가락을. 일단 방에다 풀었어요. 방에 풀고 종이 박스로 해서 새끼 강아지 키우듯이 이렇게 가운데 구멍 뚫어놓고 박스에 한 다음에 거기 안에 넣어놨어. 얘도 처음에 무서워서 거기에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있으면서 혀만 론나게 낼름내는 거예요. 혀 낼름내는 거는 게 뭐냐면은 냄새를 이렇게 맡아요, 얘네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키우는 분바야라고 사바나 모니터 있거든요. 걔도 먹이를 줄 때 내 손가락인지 아니면 먹이인지 혀로 이렇게 한 2번 해보고, 손가락이면 안 물고 먹이면 물고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요, 지가. 그렇게 있다가 3일째 된 날에 자다가 배가 무거워서 딱 눈을 떠봤는데 사바나 모니터가 배 위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얘가 순하다면은 너무 귀엽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되게 뭔가 막 가슴이 웅장해지고 이런 느낌을 느낄 수가 있는데, 얘 물잖아요. 그래서 그 아침에 눈 뜨자마자 롯데다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거? 진짜 개롯데인데?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진짜. 벌레 무서워하는 사람 배 위에 벌레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도 55cm짜리 벌레가. 갑자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얘를 이제 밑으로 떨구려고 몸을 살짝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개롯했다 이거 어떡하지? 그다음 밤에 어떻게 잠이 들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기 배 위에 진짜 이만큼 똥이 있더라고. 똥을 싸고 내려갔더니 리발레기가 좀 똑똑하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다시 은신처로 들어가요. 사육장에서 키워도 은신처를 하나 두면은 얘가 계속 은신처로 잘 들어가거든요. 그렇다시피 제 방 전체가 그냥 사육장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얘와의 동거를 5달인가 하다가 이제 너무 많이 막 물리고 이래가지고 좀 위험하다 판단이 들어서 더 좋은 주인한테 이제 보내줬죠. 그리고 이제 키웠던 것 중에 조금 감명 깊었던 게 정갈입니다. 정갈. 제가 정갈은 되게 빨리 키웠어요. 사실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떻게 키웠냐면은 옛날부터 정갈을 너무 키워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키워보고 싶었냐면은 제가 가재를 잡던 그 어렸을 때 살던 분당의 한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에 쌍둥이 형이 하나 있어요. 쌍둥이 형이 학교에 갈 때 뭐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통 안에 이렇게 있는데 그림자로 막 실루엣만 2마리가 막 보여요. 와 형 그게 뭐야 하니까 이거 정갈이야 정갈 하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저는 삥 온 거예요. 정갈? 정갈 키우고 싶다. 그냥 아예 넋이 나간 거예요.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갈에 대해서 막 찾아보고 엄마도 쫄라가지고 어떻게 정갈을 구매하냐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극동정갈이라는 정갈이 우리나라에 수입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성남에 모란역이라고 있는데 그 모란역 8번 출구 앞인가에 모란수족관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 모란역 사거리에 딱. 근데 거기에 그냥 동네 수족관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특이한 것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때 당시 육지거북이 들어오고 막 호주산 가재 있죠. 그런 거 막 커다란 거 들어오고 어떻게 보면 약간 득템하는 곳이었어요. 우연히 가서. 근데 거기에 극동정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바로 이제 구매를 했죠. 구매를 해서 키웠는데 사실은 정말 재미는 없었어요. 이 절지르는 것 자체가 사실 토를 못해요. 포유류나 도마뱀 이런 거 먹고 자기가 속이 거북하면 토를 해서 자기가 치유를 할 수 있는데 얘네들은 예를 들어 많이 먹었다 그러면 그냥 이거 배때기 터져서 과식사로 뒤진 거예요. 과식사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 먹이를 되게 쬐깐쬐깐 먹어요. 그러니까 막 많이 먹지 않아요. 근데 저는 먹이를 먹는 장면을 보기 위해서 키웠던 목적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재미없었죠. 그래서 실망을 했어요. 재미없었던 다른 생물들보다 더 크게. 왜냐면은 제가 사실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이 녀석을 인터넷 거래로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극동정갈을 분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사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락을 했어요. 초등학교 때. 근데 그 사람은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저는 이미 엄마를 통해서 돈을 보내는데 택배가 안 오는 거예요. 며칠 동안. 계속 막 연락을 했죠. 근데 연락도 끊어요. 제가 화가 나서 저희 아버지가 그때 일을 하셨던 게 뭐냐면은 약간 비밀리에 있는 그런 곳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막 얘기했어요. 야 우리 아빠가 뭔데 너 가만 안 둬 이런 식으로 어린 마음에 했어요. 근데 이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뭐지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헌터팡 유행어 있죠.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걔가 진짜 어떻게 했냐면은 근데 저는 몰랐어요. 이게 누구지 하고 가재하는 친한 형인 줄 알고 봉환이 형이야 이렇게 하는데 니네 아빠가 그거면 우리 아빠는 대통령이다 이 새끼야 하고 뚝 끊는 거예요. 그 이가 사실은 몇 년 동안 트라우마였어요. 일반 중학교 때 친구들이 웃지는 않잖아요. 근데 친구 중에 한 명이 좀 비슷하게 우는 거예요. 걔 웃음소리예요 그냥. 근데 그렇게 웃지 마 이 새끼야 이렇게 바로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사기를 당했다가 이제 어떻게 해서 그래끼를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그래끼가 나한테 사과를 하고 다시 돈을 받은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내가 사기를 당했다에 실망을 한 게 아니라 내 손에 정갈이 없다는 걸 실망을 했는데 또 1년이 흐른 뒤에 모란수족관에서 그렇게 정갈을 데려왔는데 키우는 게 정말 재미가 없어서 더 실망을 했던 거죠. 어쨌든 근데 그 정갈 외에 다른 정갈들이 있어요. 아시안 포레스트라는 종류, 뉴기니 블랙이라는 종류 있고 뭐 황제 정갈이라는 종류 있고 레드 크라운이라는 종류 있고 제가 말한 이 네 종류는 거의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약간씩 달라요. 뭐 황제 정갈은 집게가 두껍거나 이런 애들 있죠. 근데 사실 전부 다 키워봤어요. 진짜 너무나도 키워보는 걸 좋아했고 다양한 것들을 키워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머리가 안 좋은 녀석들을 키우다 보니까 지능이 있는 녀석을 키우고 싶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였을 거예요. 그 전까지 정말 늑대거북, 심지어 악어거북이도 키웠었어요. 지금 둘 다 생태계 교란 중이지만 악어거북은 왜 키웠냐면은 어쩌면 보면 물속의 최강의 포식자거든요. 그래서 나는 너무 키우면 재밌겠다 싶었는데 얘네 사냥 방법이 뭐냐면은 늑대거북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 녀석 같은 경우는 먹이가 있다. 거길로 돌진을 해요. 와 먹어야 돼 하고 달려가는데 악어거북 같은 경우는 그러지가 않아요. 이렇게 입만 쳐벌리고 있어요. 그리고 혀 있죠. 혀가 지렁이처럼 생겼어요. 그걸로 물고기를 유인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만 사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물고기가 생각보다 멍청하지 않거든요. 그 실지렁이를 먹으러 들어오려면은 진짜 한 80일은 굶은 물고기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사냥하는 거를 보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물고기 이렇게 여기까지 오잖아요. 그럼 그때서야 진짜 얘도 먹겠다고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일이라 해요 진짜로. 키우면 진짜 답답해 뒤지는 거예요 진짜.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것도 분양을 하고 늑대거북이도 뭐 키우다가 분양을 하다 보니 지능이 있는 포유류를 조금 키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슈가글라이더라고 여러분 요새 많이 아실 거예요. 그 외국산 날다람쥐가 수입이 가능해가지고 오래전부터 슈가글라이더 매니아 분들은 많이들 키우고 계셨죠. 그 녀석을 입양을 하고 싶다 해서 수소문을 했어요. 근데 얘네도 새끼 때부터 길러야 이제 사람 손도 잘 타고 주인도 알아보고 하는데 큰 녀석들부터 하면은 싸나운 애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반항하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 얘네 이런 식으로 반응해요.
뒤로 누워가지고 귀엽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새끼를 수소문을 했어요. 막 샵에다가 막 전화를 했는데 인천에 어느 한 샵, 또 인천이네 생각해보니까. 인천에 어느 한 샵에 있다 그래서 제가 또 서울에서 인천까지 이제 갔어요. 지하철을 타고 친구들을 데리고. 안녕하세요, 그 전화 드리고 왔어요. 베이비 개체 있다고. 아,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봤는데 무슨 슈가글라이더 이만한 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저 고등학교 때도 화나면 이제 좀 얘기를 하는 성격이어가지고, 사장님 이거 아니잖아요, 엄청 크잖아요 사장님, 이거 거의 성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준성체급인가. 목소리가 어리니까 그냥 속이려고 했나봐요. 그래서 이제 한숨이 막 나오면서, 아니 사장님 저 멀리서 왔는데 이게 뭐 하시는 거냐고, 혹시 그러면 이거 핸들링은 돼요? 테임은 돼 있어요? 손은 타요? 물어보니까 아유 손 타죠 하면서 이제 걔를 이제 여기를 올려놓더라고요. 근데 걔가 막 이렇게 막 지나가는데 여기에 막 똥을 좀 다 뿌리면서 하면서 가요. 야, 이거 진짜 개빡친다. 왜냐면 나는 얘를 오늘 데려가가지고 정말 너무 애지중지할 그 설레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속여가지고 입꼬미 무너진 거잖아요. 그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사장님 이건 못 사겠다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장사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떻게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화가 나서 이제 패기가 생겼었나 봐요. 그 사장님도 이제 어린 놈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이가 없죠. 그래서 그냥 쳐다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드리고 이제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제가 아는 청계천 치일가 쪽에 굉장히 많은 샵들이 있는데 거기 사장님들이랑 친해요. 그래서 늘 가던 사장님한테 갔죠. 오늘 있었던 얘기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보니까 페리시는 거야. 페리 아시나요 여러분? 애완용 조제비라고 해서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 이제 반려동물로 키우고 있죠. 정말 요만한 거예요, 페리시. 야, 이거 뭐야, 너무 귀엽다. 이거 페리시죠? 그러니까 페리시인데 어제 들어왔어요, 이런 거예요. 근데 뭐 만졌네, 막 애교도 부리고 그래요. 그래서 가격을 물어보니까 슈가글라이더랑 비슷한 거예요. 또 바로 충동구매를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와가지고 막 훈련도 시켰는데 어떻게 시켰냐면, 얘네가 애기 때는 물어요. 이렇게 앙앙앙 하는데 송곳니가 굉장히 날카로워서 피가 나요. 그래서 저는 또 말씀드렸죠, 물리면 바로 털어버린다고. 그래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훈련시켜야지 하다가 친구 중에 좀 사이코패스 같은 놈이 하나 있는데 그 친구 데려왔어요. 그래서 교육 한번 시켜봐라 해가지고 걔가 페릿한테 물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와, 이 새끼 대단하다. 물어 하더니 페릿이 앙 하고 물어요. 근데 얘네 교육법이 뭐냐면은 물렸을 때 손가락을 입에 더 넣는 거예요. 그래서 헛구역질을 해서 약간 고통을 줘야, 아, 이거 물면 내가 헛구역질해서 아프구나를 인식시켜줘가지고 안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앙 물렸는데 얘가 피가 막 철철 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냥 손을 쑥 넣는 거예요. 제가 키웠던 페릿이 이름이 마로였는데 마로는 또 성격이 독했어요. 그래서 앙앙앙앙앙앙앙 이러면서 뭐 여기 박살 빵꾸가 나고 있는데 그 마로 입에 막 피 막 이렇게 묻고 있는데 그냥 손가락 넣더라고요. 그때 이제 마로가 결국 하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얘가 안 물더라고요. 싹 고쳐졌어요. 걔는 정말 잘 키웠어요. 수명이 5년이었는데 저랑 7년을 살았어요, 같이. 수명보다 더 산 거죠. 근데 또 이렇게 교감이 되고 약간 그런 애들을 떠나보내면은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요. 물론 내가 애착이 가는 그런 파충류들도 있죠. 정이 가고 애착이 가고 교감은 나 혼자만 하더라도 그런 애들도 떠나가면은 너무 슬프죠. 근데 사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너무 많이 키워보고 했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는 그냥 분양하고 다시 이제 입양하고 이런 게 너무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또 한 마리가 죽은 게 페어였죠, 페어. 이 페어는 푸른 상어라는 힐링 아쿠아를 운영하고 있는 친구가 저한테 키워보라고 줬는데 너무 잘 키웠어요. 너무 신기했고, 페어라는 생물이 뭐냐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물고기인데 폐로 숨을 쉬어요. 그래서 항상 숨은 육지에 쉬셔야 돼요. 물을 여기까지 해놓고 페어가 키우잖아요. 얘 숨 쉬려면 올라와서 물 밖에서 공기를 먹고 들어가요. 이거를 항상 해줘야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폐로 숨 쉰다 해서 페어라고 하는데, 너무 잘 키우다가 갑자기 돌연사를 한 거예요. 그냥 어제처럼 똑같이 밥 먹고 하는데 다음날 일어났는데 갑자기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참 당황했죠. 근데 페어가 돌연사가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커서 이런 애가 죽었을 때 이런 감정을 느낀 게 정말 오랜만이어가지고 그때 페어한테 너무 미안했죠. 그리고 이제 뒤늦게 나이가 조금 들어서 저 같은 취미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 방생하지 말아주세요. 그분들은 그래도 방생을 안 하는데 이제 그분들의 자녀들이 키우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 자녀들은 사실 방생을 합니다. 왜냐면은 저희도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이게 방생되면 뭐가 문제가 있겠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 또한 그랬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모든 걸 걸고 헌터팡 채널을 걸고 방생을 한 적이 없어요. 다 개인 거래로 분양을 하거나 했지. 혹시 이제 보시는 분은 자녀분이 이런 애들을 키운다, 예를 들어 뭐 거북이를 키우거나 아니면은 도마뱀을 키우거나 그러면은 차라리 어디에 분양을 하시거나 아니면 정 못 키우겠으면은 주변에 있는 파충류 샵에 갖다 드리던지 하셔야지 절대 방생하지 마세요. 방생해서 생태 교란종이 되면 결국 저한테 먹힙니다. 끝!